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종이나 노트 맨 위에 관계대명사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의를 알려드리죠. 항상 수업 시간 때마다. 자, 첫 번째로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자, 근데 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는 뭔지 알 거야.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놨는데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친구죠. 얘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친구란 말이야.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죠. 대체 이 친구와 이 친구 간에 어떤 관련이 있길래 왜 하필 얘네 둘이 묶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시라는 얘기죠. 왜 하필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질까? 접속사랑 형용사도 아니고 접속사랑 부사도 아니고 왜 하필 이 둘이 합쳐질까? 이 둘이 합쳐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얘네들은 항상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접속사랑 대명사랑 합쳐지면 관계대명사가 되거든요. 선생님 무슨 소린가요? 접속사랑 대명사랑 대체 무슨 관계인데요? 얘네들이 왜 항상 같이 쓰이나요? 자, 대명사를 대체 언제 쓸까요, 여러분? 대명사는요, 쉽게 말하면 반복될 때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반복할 때, 쉽게 말해서 다시 반복되니까 그 반복된 친구를 대신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앞에 앤드류라는 친구가 나와야지 앤드류를 뒤에 문장에서 he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I saw the boy. 나는 소년을 봤어요. He loves my friend. 나는 소년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내 친구를 좋아한대요. 이 he라는 대명사를 쓰고 싶으면은 앞에 무조건 the boy라는 친구가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인 and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he를 쓰고 싶으면 앞에 문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and잖아.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은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and와 he가 항상 같이 쓰이다 보니까 합쳐지게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합쳐지느냐? and와 he가 합쳐져서 어떤 친구가 되냐면,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과연 뭘까요? 쌤, he요. 아니,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쌤, 그럼 she요. 그럼 남자분들은 어떻게? she와 he가 아니야. she와 he는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she와 he는 남자, 여자를 각각 대신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he와 she를 한 번에 어울릴 수 있는 who가 되는 거야. and와 he, and와 she가 올 때도 있겠죠. and와 하다못해 they 같은 친구가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말해서 and 뒤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who라는 친구로 다 모두 대신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필이면 who라는 단어가 채택된 게 아닐까. 이렇게 who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I saw the boy and he loves my friend란 이 문장을 한 번에 합쳐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I saw the boy who 써주고 loves my friend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마치 여기 who부터 뒤에 나와 있는 friend가 앞에 있는 the boy를 쓰고 나니까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나는 소녀를 봤고 그 소녀는 내 친구를 좋아한다 라는 말이나 나는 소년을 봤는데 어떤 소년이냐면 내 친구를 좋아하는 소년, 내 친구를 어떻게 하는 소년? 좋아하는 소년. 쉽게 말해서 좋아하다라는 친구가 좋아하는이 된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이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마치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1번
정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정의해 드렸다면 2번 정의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문장으로 된 형용사다. 독해 시간에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두 번째는 문장으로 된 형용사.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두 정의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대명사는 얘가 대신해주는 명사가 있겠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형용사는 뭐 하는 친구예요? 명사를 어떻게 해주죠? 수식해주죠. 꾸며주죠. 자, 이 who라는 친구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며주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o라는 친구는 he라는 친구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 he라는 친구가 대신하는 친구가 뭐였어요? 바로 앞에 있는 the boy라는 거죠. 겹치죠? 얘가 수식하는 명사나 얘가 대신하는 명사나 겹치게 되는데 이렇게 문장으로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행사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잖아, 그치? 여기 나와 있는 명사와 자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게 뭐예요? 대명사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서로 같다는 거야. 뭘로? 선행사로 같다라는 거죠. 어떤 정의를 쓰든지 간에 요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를 대명사로 보든 간에 형용사로 보든 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행사라는 친구, 쉽게 말해서 명사라는 친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 문자로 된 형용사라면서요. 관계대명사가 그러한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관계대명사는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잖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안에 있는 그 대명사가 대신하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또 선행사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선행사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큰 1번을 해드릴게요. 큰 1번 선행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 자, 이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이고, 아까 설명했던 정의 명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다 선행사예요. 자, 그럼 이러한 선행사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사물이거나 동물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람이랑 동물이 같이 있으면 어쩔 거야. 혹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봤을 때 이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람 맞아?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뭔가 사람이라기엔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를 나눠볼게요. 사람일 때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냐면 who라는 친구를 썼었죠. 주어 역할을 할 때 아까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했잖아, 그렇지? 그 대명사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하는 친구였다면 who를 써요.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은 whom을 씁니다. 근데 이 whom에서 am을 생략해서 그냥 똑같이 who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던 이 대명사가요, 뭐 my라든지 his 같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친구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my나 his 같은 친구가 생략이 된 거라면 이때는 who'를 쓸 수 있고 이때는 소유격으로 쓰인 친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일 때는 who, whom, whose를 쓰지만 사물일 때는 which. 근데 which는 주어로서 쓸 수도 있고요, 목적어로 쓸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사물이 선행사일 때는 똑같이 which를 쓰는 거야. who, whom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고 주어여도 which, 목적어여도 which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원래는 소유격일 때 of which를 썼었는데요. 요즘엔 잘 쓰지 않아.
요즘에는 who's를 그냥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격을 나타낼 때 원래는 of which를 썼지만 옛날 책에는 그래서 of which라고 되어 있는 책도 많을 것 같아. 요즘도 of which만 표현을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잘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f which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사물이 선행사일 때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who's를 많이 쓰더라. 자, 그러면 쌤 모든 사람을 다 who로 대신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다 which로 대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쓰고 사물이면 which 쓰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who도 which도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that을 씁니다. that은 원래 뜻이 that, 저거란 뜻이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생긴 게 똑같잖아. 저거라는 뜻의 대명사, 지시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저거라고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관계대명사가 저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랑 동물이랑 합쳐져 있거나 뭐 뭔지 모를 때는 대시라는 친구를 쓰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이때도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다만 소유격일 때는 that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I saw the boy라는 요 선행사가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는 who가 왔어야만 됐어요. 이 who 대신에 which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which를 못 써. that은 쓸 수 있다 없다? that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연습하시고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선행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큰 번호로는 제가 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용법,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형용사, 문장을 주는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대명사라는 정의와 형용사라는 정의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형용사에도 있는 용법이에요. 형용사도 용법이 두 개야. 한정적 용법이랑 계속적 용법은 아니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형용사 용법을 말할 때는 계속적이라는 말은 안 쓰고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을 써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한정이란 말은 어떤 말이죠? 한정이란 말은 수를 줄여준다는 뜻이야. 계속, 서술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설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정적 용법은 어떨 때 쓸 수 있냐? I saw the woman who has 3 children. 나는 여자를 봤는데 어떤 여자를 봤어요? 아이가 3명이 있는 여자를 본 거야. 이 세상에 여자는 많죠. woman은 많단 말이야. 그치? 이 woman이 그리고 선행사겠죠? 근데 애가 셋 있는 여자는 당연히 그냥 여자분들보다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즉 하고 많은 여자분들 중에서 아이가 셋 있는 여자분만 얘기해 준 거니까 여자의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친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왜? 여자의 수를 줄였으니까. 여러 명에서 애가 셋 있는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100명 있다고 치면은 그 100명의 여자 중에서 애가 셋 있는 여자분들은 아이가 셋 있는 여자분들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용법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계속적 용법은 뭐냐? I saw the woman. 이때는 컴마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컴마 who has 3 children. 이때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친구예요. 나는 여자분을 봤는데 애가 셋 있으시더라. 쉽게 말해서 수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닌 거죠. 얘는 원래부터 한 명이었는데 수가 줄인 게 아니야. 원래부터 내가 본 여자는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아이가 셋 있는 여자분이시더라. 그래서 후가 있든 없든 내가 본 여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는 달라. 이때는 애가 셋 있는 여자분을 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명 정도로 수가 줄어든 거예요. 내가 본 여자 한 명으로 줄어든 거라는 거지.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를 보는가? 쉽게 말해서 후가 없다고 쳐볼게요. 후가 없다고 쳐봐. 그럼 I saw the woman. 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자냐면 who has 3 children. 애가 셋 있는 여자분을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난 여자를 봤어요. 근데 애가 셋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해석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된다라고 해서 계속주용법이라고 부르나 봐. 쌤, 근데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똑같은 말 맞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의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자, 어떤 느낌이냐? 요 한정주 요법 같은 경우는 애가 반드시 셋밖에 없지만 요 경우에는 셋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미 한정을 한 거야. 셋 있는 여자라고 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여자가 이 친구는 이 여자분은 아이가 셋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계속적용 같은 경우는 의미가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을 봤는데 애가 셋 있으시더라. 넷 있을 수도 있고 다섯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아주 작은 의미 차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하실 때 어떠한 여자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컴마가 있을 경우에는 여자를 봤는데 셋 있으시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의미 차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계속주의법을 쓸 때는 앞에다가 컴마를 붙여줘라. 2번엔 the woman을 한번 앤드류라고 바꿔볼게요. 앤드류는 내 이름이거든요. I saw Andrew who has 3 children. 나는 앤드류를 봤는데 애가 셋 있는 앤드류를 봤다. 얘들아, 앤드류는 나 한 명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치? 이 앤드류가 나라고 칠게요. 그냥 동명이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앤드류거든요. 난 한 명밖에 없잖아. 애초에 수를 줄일 수가 있나요? 못 줄여. 그래서 이렇게 앤드류 같은 고유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정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때는 앤드류를 써도 돼요. 나는 앤드류를 봤는데 애가 셋이더라. 언제 나왔대 앤드류? 언제 그렇게 애를 낳고 다녔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자, 그래서 앤드류 같은 고유명사들은 한정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는데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가 찍혀있고 찍혀있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알아드리자면 화살표 내리시고 컴마 뒤에 t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요새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용법과 계속적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큰 숫자 2번까지 했는데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크게 안 쓰리라고 믿을게요. 한 종이 안에 넣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자, 세 번째가 what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쓰세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무슨 소리죠, 쌤? 위로 올라가 볼게요. 분명히 the boy라는 선행사 뒤에는 who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행사가 who에 포함된다고요? 네, 맞아요. 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 선행사를 왜 포함하죠? 포함한 이유가 뭐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선행사를 왜 포함하냐면 얘들아, 선행사를 항상 알 수가 있을까요? 선행사를 모르는 경우도 생겨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행사를 쓰고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행사를 항상 알 수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선행사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what을 설명할 때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들어주는 예시가 있는데 나는 lost, 잃어버렸어요. 근데 뭔가를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뭘 잃어버린 거냐면 제가 20살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20살 때는 술 많이 먹잖아, 그렇지? 그래서 첫 20살 생일 잔치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lost, 잃어버린 거야. 근데 아직도 그게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뭘 받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여자 누나가 gave me, 나한테 줬던 거라는 거는 기억이 나요. 내 누나가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친한 누나가 있었는데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잃어버렸어요. lost 하기까지 했어요. 자,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문장으로 되는 형용사. 여기 뒤에 있는 my sister gave me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물음표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도저히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물음표라는 친구로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아, 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something. 그쵸? 근데 당연히 선물이니까 사물이라서 something일 수도 있겠는데 I lose something which my sister gave me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아니면 something 대신에 뭐 the thing을 쓸 수도 있겠죠. the thing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선물이기에 망정이지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자면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일 때는 what을 잘 쓰진 않지만 보통은 뭐 사물일 때 what을 많이 쓰긴 하죠. 근데 something which, the thing which 이렇게 초반에는 썼을 것 같아. 그래서 이 something which라는 친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something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친구기 때문에 쓴 친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something과 which라고 쓰지 않고 점점 발전을 해서 I lost what my sister gave me. what은 무조건 사람은 대신할 수 없고요. 사물만 대신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물음표를 쓰기도 쓸 수도 없고 something이나 the thing을 쓸 수도 없어서 여기 있는 which와 something, the thing이 합쳐졌다. 즉 선행사가 포함돼서 what이 된 거고요. 우리가 what을 언제 써? 뭔가를 모를 때 what이라고 쓰잖아요. What's your name? 이런 식으로 what을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what이라는 친구를 쓰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I lost what my sister gave me라고 한다면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 포함을 왜 했어요? 선행사를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선행사를 모를 때 주로 이 what을 많이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 뭐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 뭐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을 때도 what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모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을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은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예요. 쌤, 왜 포함하는데요? 왜 포함하는데요? 선행사를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더라도 중요하지 않거나 숨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행사를 못 쓰니까 쉽게 말해서 선행사를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what을 쓰는 거지.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I lost what my sister gave me 라고 했을 때 이 what은 항상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what 안에 something과 the thing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something과 the thing의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who라든지 앞에서 배웠던 which라는 이런 친구들은요 의미 자체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기능만 하는 친구야.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해석이 안 되지만 what은 이 안에 something, the thing이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비슷한 네 번째 복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때는 포함되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선행사가 뭐 anything 같은 친구, anything은 모든 것이란 친구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것이 다 선행사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선행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는 몰라서 what을 썼다면 이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love. 난 좋아해요. 사람이라면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has a lot of money. 내 얘기예요, 얘들아. 내 얘기. 난 돈 많은 사람이면 다 좋더라.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anyone, 누구든 간에 돈만 많으면 되잖아. 그래서 anyone who,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막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 anyone과 who가 we와 같은 이유로 합쳐집니다. 뭐로 합쳐지냐면 whoever로 합쳐져요. 그래서 whoever 같은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 복합 관계사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anyone과 who가 합쳐진 친구들만 복합 관계사라고 부르고요. 이 whoever란 친구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whoever는 접속사 whoever예요. 이때 whoever는 뜻이 no matter who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whoever는 두 가지야. 복합 관계대명사 whoever가 있고요. 그냥 접속사로 쓰이는 whoever가 있어요. 이때 접속사로 쓰이는 whoever의 뜻은 no matter who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은 누가 뭐 하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속사처럼 쓰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장과 문장을 서로 두 가지가 이어져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친구처럼 쓰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whoever는 두 친구가 있어요. anyone who가 있고요. no matter who가 있어요. 이 두 친구는 똑같아 보이지만 한 가지는 anyone who로 쓰였을 때만 관계대명사고 no matter who로 쓰였을 때는 접속사처럼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문제 푸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항상 메신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